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설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동남아시아 BMX 항로 업무 협약 해지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항만수장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84호 대설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 12월 대설피해로 인해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항 제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및 건축물 중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으로 감면 범위는 2024년 주택분, 건축물분 재산세 중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가액을 포함합니다. 본 감면안으로 2025년 4월 기준 총 439건, 약 1억 800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85호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추가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의 기고시된 면적은 총 147.179 제곱킬로미터이며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인하여 1.07 제곱킬로미터 추가됨에 따라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총 고시 면적 148.249 제곱킬로미터로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평택항 동남아시아 BMX 항로 업무 협약 해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해지 보고드리는 협약은 지난 2023년 2월 평택시와 운항항사 CMA, CGM, 코리아 간 체결된 협약입니다. 평택항과 동남아시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신설 노선에 대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화물 1TU 1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협약 후 2년간 43,451TU의 물동량을 처리하였고 지난해 12월 운항선사와 화주 간 계약 종료로 항로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 따라 협약 내용 일체를 해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설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 대설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게 이제 전년도 2024년도 12월 18일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는데 저희 뭐 평택시도 포함하고 그 인근 이 해당된 지역이 어디 혹시 있습니까?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 포함해서 안성, 용인, 수원, 이천, 여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천안하고 강원도 횡성까지 총 8개 시군들이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설 피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 우리 뭐 관내 뭐 농민들이나 또 기타 기업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분들이 많이 피해를 좀 입으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439건 정도 아마 저기 된 것 같아요.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건수가 439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여러 가지로 저희 이제 피해 보상이 뭐 완벽하게 뭐 다 100% 지원돼 가지고 하면 좋지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지방세 감면에 관련된 동의안을 좀 올리셨는데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그 60조 규정에 보면은 이제 자연재해나 또 사회재해, 그러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중에 뭐 대설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때 그 자연재난이라 사회재난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한 7억 정도 소상공인이 임대인에 대한 감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 그 소유자 사망자에 대해서 감면 부분이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감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 지자체에서 평택시에서 한 게 코로나 때 그때 감면 사례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 동의안은 뭐 네,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동의 같이 받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이라. 네. 네. 아마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이태원이나 호우 피해 사망자 같은 경우도 감면 동의안이 아마 22년도 이태원 호우 피해 사망자 2023년 감면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동의안이 아마 이게 국회에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된 사안 같아요.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도 있고요. 그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세 구분되다 보니 저희 지방의회로 통해서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같이 동의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여쭤본 거는 우리 인근의 지자체들도 같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 동의안이 저희 시 말고 다른 아까 그 선포된 그 지역도 지금 이게 혹시 시행이 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6개 시군하고 전국에 이제 8개라고 그랬는데 예.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그 도세,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이랑 그거는 자체적으로 감면을 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동의받아서 처리하는 건 저희 시가 저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네. 일단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도 보는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개인과 법인 나눠서 아마 제 지원 재산세 감면 이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용이 아마 수혜를 받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혹시 개인과 법인? 저희가 이제 439건을 뭐 전파, 반파까지 다 합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개인하고 법인의 비율이 법인이 한 60% 정도 금액상으로는요. 그다음에 개인은 한 40% 정도 되는데 건수로 보면은 또 개인이 한 75% 정도 되고 법인이 한 25% 정도 됩니다. 이 개인 중에는 뭐 혜택 수혜를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농민 같은 경우는 뭐 피해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또 뭐 가설 건축 뭐 등재되지 않은 뭐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또 뭐 중복 이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고, 또 중요한 건 만약에 지원이 되면 이 지금 현재 복구가 이루어진 게 있을 거고 복구 중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피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 같은 경우는 다 무너져 가지고 다시 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24년도 거 이 재산세나 그거를 좀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관련돼서 그 피해 면적에 대해서만. 예. 그럼 만약 그렇게 동의안이 통과돼서 지원해 주면 만에 하나 그게 또 이 건축물이 재축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를 아마 이 관련 부서에서 그걸 파악을 사례 추후에
그거를 파악을 안 하시면 실태 파악을 안 하시면은 계속 그대로 방치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재축한 데도 있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부과할 때 만약에 재축을 안 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는 아마 계속 등재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서 잘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게 통과되면 그걸 잘 그 등재돼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NDMS에 피해 신청하고 이 파악하신 이 건수에 대해서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439건의 이제 전체 금액이 1억 800 정도 감면액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파 반파가 있어요. 반파도 그 재산세 100% 감면하는 건가요? 그 반파라고 하는 건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비율대로? 네, 아,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예. 비율대로. 그리고 지금 이제 재산세만 이제 감면을 하는데 그 다른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거는 감면하는 걸 검토는 해보셨나요? 당초에 이제 주민세, 뭐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네. 사실상은 이제 이게 대설이니까 위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쌓인 부분이라 거의 뭐 개인의 피해가는 부분, 균등분 주민세 뭐 이런 거 외에는 금액은 이렇게 소소해가지고 재산세 쪽으로만 이번에 통일해서 한상. 자동차를 뭐 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자동차세. 감면. 그거는 뭐 대설뿐만 아니라 그 뭐 홍수관에 침해가 됐다 그래 이러면은 어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에 그 신축 가액에 비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24년도 재산세분을 지금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24년도 재산세분은 다 납부한 상태 아닌가요? 지금 납부하신 분도 있고요. 아, 이 중에 이제 체납된 부분도 있고 체납된 부분도 그래서 있고. 이제 납부한 사람들은 그 부과를 취소하고 환급해 줄 환급해주고. 상황이고 체납된 체납된 사람은 이제 납부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시켜서 환급 부분에 충당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럼 있습니다. 체납 그 뭐 이자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면해 주는 건가요? 같이 지금 같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설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동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동남아 BMX 항로 업무협약 해지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원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 평택항 동남아시아 BMX 항로 업무 협약된 게 이제 협약 해지 보고 건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최초 운항일 같은 게 23년 1월 10일부터 26년 1월 9일 3년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간이 만료돼서 사유 발생일이 이제 2024년 12월 13일인데 기간이 만료로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보니까 CMA, CGM 코리아 운항 선사와
그 필리핀 화주와의 계약 종료로 인한 운항 중단이 발생돼서 아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뭐 특별한 뭐 이유는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계약 종료가 그 아까 협약 선사와 필리핀 화주와 계약 종료된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운항 자체 뭐 물동량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건지.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확한 사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약은 해지는 됐지만 그 화물주는 다른 선사를 통해서 평택항으로 계속 화물은 유치되고 있습니다. 나 그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네.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최자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필리핀 화주는 지금 계속 다른 다른 선사하고 해가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협약서를 안 맺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신설 항로가 아니라 아, 기존 신설 항로를 항로가 이용하기 아니라. 때문에 예,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신설항로만 대상이 예. 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3년 1월부터 이제 3년간 이렇게 TU당 10,000원씩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3억씩 이제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실장님 저기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그 화물량이 43,000 정도 된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년 정도는 운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한 2만 이상 이 정도 했다는 예. 얘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잔여 기간이 이제 종료를 네, 내년 1월 9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9일인데 예. 그 전에 이제 해지가 될 경우에 예. 그거에 대한 무슨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 우리 조합 협의서 페널티는 아니고요. 실제 네. 이제 저희하고 그 선사하고 해지된 게 3월 28일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안 받는 지급을 안 거로다가 하는 거. 네. 예, 저희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12월 지금 13일 날 운항 중단했다고 예, 예. 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선사하고 계약한 것만 중단한 거고 그 외에 지금까지 계속 운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운항이 중단됐으면 지금까지 운항을 안 없을 거 아니에요. 12월 13일 날 중단이 됐다면서요. 예, 중단됐습니다. 예. 됐으면 이제 뭐 지금까지 지금 이제 3월 4월까지 예. 그 중단이 됐고 이제 12월로 따지면은 네. 12월 그 13일간 운항한 거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12월 부치도 지급을 안 하고 네네 11월 31일까지를 해야지. 지급을 했고요. 네. 이제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1년분을 이제 지급을 할 건데 네. 13일 사실 운항은 한 거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청구 안 하는 거로 아, 합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협의했다. 예.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선사하고 이 지금 거기는 이게 이제 기존 항로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지급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이 정도의 물동량은 계속 운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작년 12월에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면 올 초 업무 보고 때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 이게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저희로 연락해는 거밖에는 이제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어갖고요.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 예, 좀 늦어졌다. 예. 2월 달에 인지를 해서 네. 최종 합의 이제 작성을 한 거는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최종 예. 인지를 2월 달에 하셨다. 예.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항로 인센티브 주는 항로는 2개 항로 남은 거죠, 그럼? 예, 2개 항로 있습니다. 그 일본 항로하고요, 중국 항로 항로하고. 2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협약이 해지가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해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런 거죠? 예. 요거로 다 3억 이제 최대 연간 연간이니까 3억. 1톤에 10,000원씩 해서 이게 1년간 3억을 지원하니까 1년을 지금 저희가
땡겨서 그만 해지한 거니까 예, 이게 전액 3억은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예. 해지. 제가 추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내역이 들어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 지금 그러면 이 선사가 필리핀 마닐라하고 디바온가 요 노선인데 여기만 취소하고 지금 그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뭐 다롄, 텐진, 칭따오, 뭐 홍콩, 쇼우, 난샨 뭐 이런 데는 지금 이 선사는 이게 프랑스 자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선사는 지금 다른 항로는 하고 있고 운항하고 필리핀 있습니다. 운항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 그 마닐라하고 디바오 항을 이게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그 선사를 바꿔서 네. 계속 화물은 운송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사를 바꿨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동남아 지역의 이게 선사 운영이 별로 안 되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부분 이게 뭐냐 우이에 일조, 연태, 영성, 뭐 연운 네. 뭐 이런데 대부분 다 중국이에요. 네. 이게 저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지역도 동남아지만 뭐 이런데 다른 나라하고도 이 무역을 해야 될 상인 것 같은데 이거 중국에만 치우쳐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셔요? 맞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이제 중국 항로에 치중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항만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예. 이렇게 화물 유치나 그 항로 신설 인센티브를 이제 지급을 하고 예. 확대를 하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해지상이 이루어진 그 지원 금액은 저희 이제 추경에 삭감할 예정이고 이제 항로는 중단됐다. 그렇지만 다른 그 항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네, 보고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 동남아시아 BMX 항로 업무 협약 해지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